말씀 난 김에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작진 일단 마이크 하나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이 받으셔야죠.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보고 있다면 뭐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일단 네.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으면 반박하셔도 그치.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지 우리들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해야지. 모르면 자, 정대님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생방송 중에 실제로 명태균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시도한다. 뉴스 공장에도 이 저 방송음이 들렸을 거예요. 네, 여보세요? 명 대표님, 정계환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잠깐 전화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제 식사 중인데 그래도 잠깐은 괜찮아요. 지금 예, 애들하고 식사를 하고 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명태균 대표가 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각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흘리는 정보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 뉴스토마토하고 저하고 나눈 기자하고 그 편집국장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9월 25일 날 그 친구들이 열정은 참 좋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내용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지도 않은 거 뻔하잖아요. 그 지시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열심히 뛰길래 저는 격려차 9월 25일 날 올라가서 소주 한잔 하고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아닌 거를 계속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인가 그분도 그냥 명태균 역술인이에요 막 이러시고 그 제가 그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 딸들은 뭐가 난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아닌데. 저 옆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언론사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어떤 형태로 취재 보도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C하고 다 어떻게 보도하대요. 사람을 죽였죠 명태균 씨.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배를 찔렀다면서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기사가 명태균은 왼손으로 식칼을 들고 배를 찔렀어 이렇게 나와요. 그 언론사들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찰청에 가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 언론사 저 언론사가 아니라 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언론사마다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분들이 녹취를 다 까면 돼요. 제가 정계환 대표한테 3시간 반짜리 그거 다 까도 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혹 제기 토마토에서 다 나온 것들 제가 그 3시간 반 동안 정확하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영선 의원이 그 당협 사무실의 주인입니다. 그 보좌관 비서관 명함에 김영선이 그지 자기 이름이 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표현을 지금 또 고소장을 해서 지금 그 이 씨를 지금 다시 또 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FC도 지금 고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지금 김영선 의원은 서울 법대에 나왔고 지금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그거 잘못 고소하면은 자기가 무고죄로 고발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도 전화가 거의 4,50통이 왔어요,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선별해서 하겠습니까? 뉴스타파부터 다 와요. 자, 근데 뉴스타파한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좌우가 없어요, 원래. 그 창원에 보면 공민배 시장님이라도 민주당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냐면 민병 한 10년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죠? 이래서 제가 아니요. 그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창원 쪽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정계환 대표가 저한테 신뢰를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면 제가 거기 나가면 되죠. 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명 대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명 대표 잠깐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내 언론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대표와 스픽스가 직접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명태균 대표와 전화 연결을 했는데, 자, 옆에 노영희 변호사가 계신데 혹시 노영희 변호사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질문하시죠. 제가 죄송한데
예. 우리 그 누구지? 그 장인수 장모가는 기자 기자. 있잖아요. 장인수 기자. 장윤수 기자, 아니요, 그 여성분. 아. 장윤선 기자, 장윤선. 취재 편의점. 그분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 대해서 너무 음해가 너무 심하고 해서 고소를 다 해야 되는데 제 아시는 분이 그분하고 친해요. 저도 그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분한테 꼭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40분 이상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유튜브에 나와서 약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그분이 한테 사과를 받아요. 네, 근데 유튜브들은 생존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뭐 저를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지요 뭐. 그렇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옆에 누구든지 제가 누구든지 저에 대해서 왜곡되면 저 바로 전화해요. 성격이. 자, 옆에 바로 박진영 잡고 사과받고. 명 대표. 국회의원한테도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자, 박진영 교수가 옆에 있는데 박진영 교수도 명 대표한테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뭐 명 대표께 불편하게 한 건 없습니다. 네. 자, 아니 여기. 그거는 중요한 거는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거 불편한 거예요. 네, 네, 사람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찌르면 그 아픈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나오셔서 노영희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역술인이에요. 우리 딸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성이 명시에 제가 창원에 사는 사람이 중에 우리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 명시가 없어요. 네. 그럼 학교 애들이 집에가 지금 창원에 명시고 우리 지금 중3 그 고1이거든요. 제가 39에 큰 딸을 낳았어요. 막 50에 또 막내를 낳았는데 아직 어려요. 사춘기거든요. 걔들이 학교를 안 가요. 예, 친구들이 놀려서 못 가겠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아유, 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장승철 소장이 역술인이라고 했고 제가 뉴스부터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소장님께서요. 예, 잠깐만요. 김범준 씨하고 신한국당 네, 얘기인데 네,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제가 뉴스토마토 기자하고도 통화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송에서 역술인이라고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네, 뭐라고 네. 올렸습니까? 그게 불쾌하셨다면은- 기자들하고 통화한 거 자기들이 기사가 나기 네, 전에 네. 역술인이 아니다, 무속인이 아니다 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네. 질문 사항은 너무 요즘 복잡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공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제일 핵심이고 우리 명 박사님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때 뉴스토마토 그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땐 자기들이 본 적도 없고 갖고 네.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예? 그때도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근- 그거 제가 근데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접근 단계가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제 심정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럼 뭘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추석 전에 그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도 연속으로 보도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편집국장하고 다 전화를 해서 25일로 올라갈 테니까 그 술 한잔 먹고 가서 밥 한 끼 살 테니까 내가 볼 때는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친구들이 목적하는 바가 누가 봐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은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뉴스토마토를 이제 앞으로 그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경찰청에 그 고소했겠어요.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 질문에 언론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만 여쭙게요. 정말 이건 정말 예, 중요한 예. 건데 2월 26일 날 그 통화했던 명태균 선생님과 이 씨라는 분이 통화한 내용이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다 까발리겠다. 그거 아시죠, 뭔지? 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목소리로. 그럼 거기서 협박이라고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대상은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고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인 것 같은데 협박을 한 대상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 못 하는 거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친구는 제가 예전에 좀 알고 있던 게 그 이 씨라는 10년이 사람? 넘습니다. 네네. 예. 그분이 내가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보좌관 비서관 진급과 관련돼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나는 거기 사무실에 안 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어서 난 모르고 김영선 의원의 권한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로 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뭔가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육부 비서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 비서가 나하고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 네. 그게 마지막 그분하고 통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 안 돼요,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그리고 그런 통화가 제가 무슨 설명을 의미냐고. 드릴게요. 네네. 예. 자,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통화 내용이 네.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바깥에 유출되고 도청이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계환 대표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이 누구한테 맞아서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제가 바깥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눈이 멍이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욕도 하고 발로 찼어.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멍이 들 정도면 그 사람들은 팔다리가 다 부러졌을 건데 진단이 많이 나왔을 건데 야, 합의금이 걱정이 돼, 여보. 그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얘기시군요. 아내를 사랑하자면?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이다. 제가 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했고 그 이 씨나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지 서울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파장이 일어났고 해석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그 친구들은 다 나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변호사님 죄송한데 우리 정경환 대표한테 거기 저 3시간 반 안에 다 있을 네, 거예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강을 건너야 선거에서 이겨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깊이를 재보지 않고서 강의 네. 유속이나 강의 깊이를 재지 않고서 강을 건너가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사전조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전조사를 다 해서 그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시장 파악이 돼야 네. 원래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마케팅할 때 시장조사입니다. 그 시장조사라는 것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다 이거죠, 여론조사를. 이런 걸 예. 돌릴 줄 몰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전 시장이 조사가 돼야 누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시장도 모르면서 네. 시장도 모르면서 그 사람한테 여긴 이럴 거예요. 저긴 저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속인이나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정확하셨다, 정확한 거에다 조작 같은 건 없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그거는 네. 저하고 서명훈 대표가 그 뉴스토마스에 나온 거 있죠. 네, 네, 네. 그 기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그래서 제가 그게 알겠어요. 언론사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든 크든 저는 그런 따지지 않아요. 스픽스가 커서 제가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4, 50통이 예. 전화 왔는데 예. 정계환 대표님께서 그래도 저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화한 거고 오늘 딱 통화하신 분이 정계환 대표밖에 없습니다. 요 아까 저하고도 한 20-30분 전에 예, 맞아요. 30, 40분 전에 통화를 예,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명훈 P&R 대표하고 저하고 통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정계환 대표는 다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서명훈 씨와 나눈 그 대화를 올리면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근데 제가 왜 안 올리냐? 그 서명훈 대표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저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게끔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 녹음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9시간 만에 돌려줬다고 하던데 그 핸드폰 속에 뭐 중요한 증거가 있나요? 솔직히? 중요한 증거를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9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제가 하도 많은 전화가 오는데 결국 MBC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 연결 안 되고 예? 뭐 어떻게 뭐 숨었다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안에 집에 볼 게 없어요. 솔직히 딱 깨놓고 우리 집에 알거지.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예? 제가 국정농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면 가정농단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집에 뭐 볼 게 없어요. 집에 볼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은 그게 전화기밖에 더 아니에요. 있겠습니까? 네, 질문은 검찰이 가져간 핸드폰이 쓸만한 거였냐, 그다음에 집에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게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말씀 올리면 네. 그저 뭐 주진우 씨가 4개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4개는 아니고요. 개수는 다르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이 한 6년 됐어요. 네. 전화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앞전 작년부터 너무 중요한 사람들하고 전화를 많이 하니까 6개월씩 한 번씩 바꾸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전화기를 가져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사람이 계속 밥을 안 먹었는데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질문을 하나 받겠는데 네네네. 다음부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너무 예. 제가 그 공민배 형하고도 잘 알아요. 아주 친해요. 제가 네. 누구하고요? 공민배 형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네. 예, 그거 아주 정말 신사시고요. 네네네. 정말 인품 있는 선비입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실 당시에 네,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저는 총선에 제가 개입되지가 않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명태균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네네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식 가고 그다음 1년 동안 안 갔어요. 수많은 의뢰가 많더라고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여사하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컷오프를 어떻게 알았느냐. 실질적으로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나오신 분들이 사람들이 아니 김영선은 2년밖에 안 했고 원체 많은 국가 산단이라든지 많은 국비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바뀌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영선은 컷오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 중앙당에 올라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물어봤죠. 내가 지금 30%냐 그 안에 들어가느냐. 누나 30%도 들어가고 10%에도 들어가.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너는 김영선 의원이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고향정에 예전에 본인이 2번 국회의원 했던 고향정에 출마해 거기에 나갈 사람이 조금 막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경남지사부터 해서 창원 진해부터 해갖고 거의 여기 사는 지가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여기 다 닦아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고향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나와서 경남지사부터 해서 여기서 거주지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향정에 전략공천 가는 것은 나는 싫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나 경선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본인도 김건희 여사 5선 의원이고 당의 중진이니까 또 손상김 씨 같은 또 집안이잖아요. 손상김 씨가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했을 거고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김영선 의원이 또 저한테도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지. 그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뉴스토마토가 뭘 생각하는지 제가 알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 잘못됐다. 근데 왜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말이 왜 나와요? 예?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고 녹취록에 나오고 다 까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는데요 제가? 아니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대통령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밖에서 한 대 맞고 오면 내가 이만큼 맞았으면 그러니까 그건 가장이지 걔는 실제. 사무실에만 있는 애예요. 우리 이 씨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직장이에요. 또 하나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그분들은 김해 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어요. 이 씨 같은 경우는 김해 갑에 가버리면 40km가 넘습니다. 아침에 퇴근에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돼요. 애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김해 갑에 가는 것은 너 그만두라고 하는
해고 통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사정 때문에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는 말을 녹음을 전화를 그거는 한다고? 제가 네. 지금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걔하고 나하고 10년이 넘었고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네. 항상 모든 것을 아니 집사람한테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이 있는데 걱정 없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이서 얘기하고 그것이 오픈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 1년, 2년 본 명 대표님 사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거기 녹취록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명 대표님이 다 이렇게 부품하게 허풍쳤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저한테 뭐 크게 이득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아닌 거를 지금 맞다고 우리 정기환 대표님한테 그 전에 다 얘기했어요. 자, 명 대표님. 녹취가 뭐가 틀릴지 어떻게 알아요? 자, 명 대표님.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저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중요한 전화 많이 오는데 아니 거기다 대놓고 전화가 오면 다 전화기 대고 녹음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녹음 다 해갖고 선관위 문제가 되는데 웃기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아니 그 김영선 의원의 목소리 녹음해서 선관위에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원이 됐어요. 솔직히 소름이 돋지 않아요?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걸리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자, 왜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다 자, 드렸어요. 명 대표님 이제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이렇게 응해 주셔서 언론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저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끝내고요. 정말로 식사 중에 이렇게 전화 응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정계환 대표님께서 마음으로 저한테 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이소보야의 바람과 태양이라고 올려놓던 거는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막 윽박지르고 막 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이 없는 걸 어떻게 내가 그 맞습니다 하고 장단을 맞춰요. 오죽하면 뉴스토마도 9월 25일 나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너희들 열정은 정말 멋있다 좋다. 근데 방향이 좀 잘못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궁금증 가지고 있을 때 전화드리면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가 우리 전 대표님이 회사가 크거나 이런 파급 효과 이런 거 관계 안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기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수사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제가 거기 출연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3시간 반짜리 그거 내가 다 까버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죠. 자, 오늘 이렇게 20몇 분 동안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구독자 100만 명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야, 아니, 뭐 지금 본질은 대답 안 하잖아. 내가 질문한 것 중에 본질적인 대답한 게 있어요. A를 물으면 A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왜 자꾸 E, B, C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네. 귀에서 피남도 있고요. 와, 1시간 통화하면 화병 나겠다. 룽지맘님, YSY님. 그리고 한 분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계환 3시간만 동안 통화하려고 전화 들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말. 그리고 MI님은 정계환은 정말 자기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말씀을- 어떻습니까, 김정대 의원?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로 지금 모든 시간을 다 채웠다고요. 네. 이건 조금 방송에 약간 조금 한쪽으로 바이어스 편향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다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서 김영선이라는 인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였느냐. 사실 이 의문은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정이지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허풍쟁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우리가 백날 지금 논쟁한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언론의 사명은 이게 허풍이든 아니든 최대한 긁어마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어떤 통화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저런 어떤 거 화술
내지는 어떤 자기 위주로 대화를 끌어가는 여기에 분명히 많은 정치인들이 말려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달이 났는데 이게 그러면 뉴스 토마토가 녹취록이 없다, 뭐 텔레그램 문자가 없다 그러면 그 보도가 의미가 없는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듣는데 상당히 또 많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시라. 그건 누가 대신 결론을 내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명태균 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의 석연치 않은 태도라든가 김영선 의원은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다시피, 물론 그건 뭐 명태균 씨는 거기는 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사기 올리려고 자기가 적절하게 그 관리한 거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김영선 의원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은 명태균 씨가 본론을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이 명태균 씨에 대한 판단으로 가는 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김종대 전 의원 말씀이 정말로 따뜻하기도 하고 매우 정확해서 저 심장을 팍 찌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겉도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본질이 뭔지 궁금한데 이것은 어느 정도 블락킹하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보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누군가의 전원 때문에 확대되어서 과잉 보도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박진영 교수 어떻습니까? 오늘 좀 인터뷰 쭉 들어보면서. 경남 사람 치고 서울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인천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모친은 황해도 오고 월남을 하셨고요. 모친은 호남 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데 30대 때 이제 창원으로 가서 대학을 다니고 석사까지 한 뒤에 거기에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형편이 근데 굉장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금방 어렵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녹취록에 나왔던 이야기하고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아니죠. 녹취록에서 본인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자기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통화에서는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뭐 실체적 진실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되는데, 여사 쪽하고 연락한 거는 시인을 해요. 시인했으면 두 사람이 이거는 내려왔다고 시인을 해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녹취록에서 한 말은 다 취지를 새로 해석하는 논리를 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전화는 이런 취지로 한 거고, 그때 뭐 이건 여론조사는 이런 취지로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을 안 듣고 딱 보여지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 실체에 대한 어떤 그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의 일종의 변명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다 이런 얘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난 그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말도 명태균 씨한테서 들이대기만 하면은 다른 취지로 이게 다시 재해석이 돼요. 대통령하고 똑같네. 전부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진짜. 말했잖아요. 맨날 이상한 말 해갖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듣는 너네가 잘못 들은 거다. 언론이 잘못 쓴 거다. 계속 대통령이 했던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게 뭐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관계만 딱 확인할 건 있을 것 같아요. 녹취록에서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건희 5월 9일 날 김건희와 통화했고 윤석열과 통화해서 공천을 받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 1월 달에 컷오프 되는 과정을 김건희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관계.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취임식 전날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에 누가 공천될 것인지 본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이제 부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아니, 봤을 때는 컷오프 사실을 김건희를 통해서 알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부인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첫 번째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신 거고. 네. 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계환 좀 냉철해져라 이렇게 백흥정 씨가 주셨고요. 동해바다님께서는 사회자가 넘어간겨 이렇게 해서 이제 맹태균 편을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게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다들 강박관념을 가지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네. 이분이 심리학적으로. 그건 다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종호 씨도 다 본인을 허풍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문제만 벌어진 김대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저기 명태균 씨도 일견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여전히 뼈대는 살아 있어요. 그 저기 무언가 김건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칠불사에서 거래가 있었던 거고 또 매달 세비의 절반을 낼 만큼 그 존재하는 사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기 앞으로 뭘 밝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모든 진실에 대한 지금 물타기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본인이 했던 앞의 말을 믿고 또 거기에 상당한 신뢰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계속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스토리 라인은 진화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좀 우리가 이 판단을 앞세우는 거 아닌가. 러버제이님께서 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라고 계신데 이 방송을 이용한 거야 이놈아 김종대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댓글 주셨는데요. 이분 말씀은 제가 조금 듣기가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제 취재를 하는 사람 생각도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JTBC 기자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인한테 거예요. 장문의 네. 편지를 써서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장문의 편지를 아니, 써서 눈물이 나도록 편지를 그러니까 썼느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3시가 아니라 100시간도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 언론의 자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갔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지 말자. 이건 명태균 씨를 판단하고 싶은 자꾸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100시간 들어도 돼. 그러나 이 지금 계속 우리가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맞습니다.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저 기자들이 또 노력한 게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것이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라는 것은 어쨌든 정보를 득하고 그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접근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접근하는 맞습니다. 것인데 노영 변호사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니까 답답하시죠? 아니 전 답답하지 않고요. 이분이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 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고 화려한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직접적으로 질문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물어봤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그 핸드폰 실제 내용이 있냐 없냐. 그거 그 안에 공폰이란데 괜찮냐. 이거 물어봤는데 딴 얘기 하셨죠. 그리고 그러면 집이나 다른 식으로 가지고 있는 또 뭔가 증거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6년 동안 사용한 핸드폰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또 딴 얘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또 흐리고 있죠. 이런 태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낸 거는 꽝이고 실제 중요한 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 같이 저는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 대통령 부부에게 협박했다. 그 말 맞는 말이냐. 무슨 내용으로 협박했느냐. 그다음에 다 까발리겠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아예. 그리고 읽어줬잖아요. 자기가 말했던 내용을. 그랬더니 바깥에서 다른 사람하고 실랑이에서 싸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와이프한테 나 맞았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내가 뻥친 거다. 이렇게 지금 취재를 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심리학 전문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심리학 전문가.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이분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분은 정직하지 않다. 이분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당시 얘기했던 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걸 지금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득 있는 대답은 좀 못하고 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당신의 말이 정말 고마웠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말은 안 해주고 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3시간 반 동안 정교환하고 얘기했다 그러지만 그 정교환하고 얘기한 내용들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말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말 그대로를 믿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동, 그 사람이 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녹취 파일 이런 것들, 또 객관적인 텔레그램 문자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부분 잘라서 예능처럼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취재하고 결국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은 여전히 숨어있다. 숨어있는 진실 들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정교환 오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교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그 가스라이팅에 박진영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노변 역시 다르다. 그리고 노영희 김종대 말에 동의한다. 이 말은 박진영 정교환 말은 틀렸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아니 그런데 하겠습니다. 이거 날 것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욕을 먹어도 시도해봤다는 것만 일단은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시청자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원래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한 시도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유튜브처럼 뭐 대본 짜고 각본 짜고 뭐 질문 순서 짠 거 하나도 없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욕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지금 저기 뭐냐 일단은 이렇게 생방송 육성으로 들은 예. 것도 최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음 방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지금 구독 취소하신다는 분도 좀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서존님께서도 그렇고요. 여기 아까 한 분이 더 계신데 스카이워크님 구독 취소하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접근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 진실의 문을 우리가 열어드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웬만하면 명 대표하고 협의한 내용, 합의한 내용,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생방송 중인데 혹시 전화가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적극적으로 했지. 만약 이걸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오라고 했으면 왔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지금까지 스픽스 100만 달려올 때까지요. 이태원 참사 문제 그리고 천공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개입 그리고 어디 양평 게이트 문제 있었죠. 네네. 명품백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소리 하는 것까지 또 이번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절대로 우리는 뉴스토마토를 존중하면서 그 방송 그대로 따라가서 후속 취재해왔던 것은 스픽스가 100만을 달성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